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계정 키우기도 저는 소통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강의에서 이 소통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가 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랄까, 깨달음? 큰 소득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소통이라는 게 유튜브에서의 소통, 또 블로그에서의 소통, 인스타그램에서의 소통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크포라는 이 모임 자체가 유튜브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인스타그램도 뭔가 유튜브의 속성처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구독자가 와서 내 거를 구독하고 뭐 댓글을 달아주고 요런 소통이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이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가 이 사람한테 더 살갑게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이 사람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던 조금 호의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이런 상호 간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여서 그 소통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무작정 불특정 다수와 또는 지인들끼리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을 하기보다는 내가 컨셉을 잡은 같은 카테고리 피드를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래머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뷰티 같은 경우에는 코덕 소통, 뭐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일기,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그램,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에서 되게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해시태그들이 있거든요. 이 해시태그를 자주 쓰는 이 사람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지, 뭐 내 지인들 중에 댓글 되게 잘 달아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뭐 내가 뭐 한 거였다가 막 이렇게 누가 봐도 지인인 것 같은 댓글들만 막 달려 있으면 사실 다른 사람이 이 지인들의 모임에 뭔가 끼는 것 같은 댓글을 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우리들만의 리그 같은 그런 분위기보다는 내가 이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열려 있다라는 느낌을 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카테고리에 관련된 해시태그는 사실 검색하면 금방금방 나와요.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이랑 소통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팔하고 소통하라, 뭐 이런 얘기들은 되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죄송해요.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뒷단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하고 저장을 부르는 컨텐츠 만들기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 좋아요나 댓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노력을 하면 내 팔로워들이 뭐 내 컨텐츠가 너무 좋진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소통을 해주는 게 좋고 고마우니까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경우가 많은데, 공유를 하거나 저장을 하는 건 좀 아예 다른 의미고, 오히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반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공유랑 저장을 부르는 컨텐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본인이 어떤 컨텐츠를 공유를 하고 저장을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다 공유하고 저장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또 초보자 입장에서 처음부터 그런 거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검색을 해봤을 때 다른 리뷰들은 다 뭐 광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되게 단순한 리뷰만 있는데, 이 사람 이 사람 인스타 컨텐츠는 내돈내산이면서 약간의 단점도 언급해주면서 뭔가 오랫동안 써봤을 때 어떻다라는 것까지 있으면 그 사진은 별로 예쁘지 않거나 이 사람한테 팔로워가 되게 많지 않더라도 저는 그런 글에는 되게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떤 글에 반응을 하고 공유를 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 저는 내돈내산이 정말 초보자들이 가지고 수 있는 큰 무기인 것 같아요. 어차피 어머.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해요.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내돈내산 콘텐츠를 진행을 했을 때 아무래도 다 광고가 많은 이 인스타그램 시장에서 어차피 초보자들은 뭔가를 리뷰를 하려면 처음에는 본인 돈을 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처음엔 나와 있는 콘텐츠들이 내돈내산이면서 진정성 있고 '이런 콘텐츠들이 계속 자주 올라오는 사람이다.'라는 포지셔닝이 팔로워들한테 될 수 있으면 굉장히 빨리 클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시태그를 연관성 있게 하는 거는 뭐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코스메틱이면 코스메틱에 관련된 해시태그를 쓰고 다이어트면 다이어트에 관련된 해시태그를 쓰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또 좋아요와 어떤 팔로워들의 욕심 때문에 막 관련이 없는 뭐 오늘의 훈녀 뭐 이런 해시태그를 만 계속 쓰시게 되면은 오히려 처음에는 쪼끔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시태그를 연관성 있게 내가 계속 사용을 할지 그리고 이 해시태그 안에서 쪼끔 경쟁력이 센 해시태그는 어떤 게 있고 쪼끔 경쟁률이 좀 낮아서 내 콘텐츠가 노출이 되기 쉬운 해시태그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도 계속 쪼끔씩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하시면 노출도에서 처음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 그게 본인 계정에 맞춰서 본인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강의나 뭐 어떤 사람들이 조언을 해 주는 것보다 훨씬 크게 피드백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의 소통에서 안 좋은 예시와 좋은 예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인스타그램 소통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좋은 예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드와 어울리는 댓글이 중요하고요.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소통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첫 번째 이 캡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소이라는 화장품 광고를 진행하면서 올렸던 제품인데 밑에 댓글들을 보면 "아 아이소이 정말 좋다. 자기도 뭐 오래 썼었다." 아니면 뭐 "이 제품 너무 믿고 쓰는 아이템이다." 이러면서 누가 봐도 광고주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려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톰포드 뷰티라는 브랜드의 향수 제품에 대한 리뷰를 올렸었는데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본인도 뭐 "이 제품을 좋아한다. 뭐 어떤 것도 좋더라." 이러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저기도 거기다가 댓글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달아 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보면은 뭐 내가 댓글을 달았으니까 나한테도 와 줘." 이런 뉘앙스가 하나도 없죠. 근데 저희는 암묵적으로 이게 약간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저도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바로 아니면 하루 이틀이라도 좀 지나도 꼭 가서 그분들의 콘텐츠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또 공유를 계속 하고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본인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올린 광고 콘텐츠에 좋은 피드백이 많이 달려야 뭐 광고주들한테도 좀 긍정적으로 비춰질 테고 할 테니까 이렇게 서로서로 인플루언서들끼리의 소통도 되게 중요하고 또 그게 부담스럽지 않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예시를 한번 넣어 봤고요. 그렇다면 좋은 예시가 있다면 안 좋은 예시도 분명히 있겠죠. 네. 이렇게 안 좋은 예시도 제가 몇 개 준비를 해 봤는데 제가 첫 번째 게시글 캡처한 거를 보면은
뭐 운동 후에 제가 어떤 그 음식에 대해서 올렸나 봐요. 근데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좋아요. 잘 보고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은 이게 로직을 망가뜨리는 봇이 로봇이 쓴 글인지 이 사람이 진짜 쓴 글인지도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제가 봤을 때도 그냥 별로 댓글을 달아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은 저는 그냥 무시를 하고 또 두 번째 거 보시면 화장품 팩 리뷰에도 그냥 "소통해요." 뭐 "마팔해요."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한테는 저도 소통을 하거나 마팔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제 콘텐츠를 보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소통을 하고 팔로우를 하고 싶을 뿐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랑은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맞팔을 안 해 주면 한 며칠 기다리다가 바로 언팔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팔로워가 많을수록 바로바로 이 사람이 누가 나를 팔로우를 했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매일매일 팔로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팔로잉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팔로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좀 긍정적인 댓글을 달아주고 뭔가 계속 콘텐츠 피드백을 강요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한테 좀 좋은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다 사람이 운영하는지라 '이 사람은 누구지?' 하고 들어가서 보다가 '아 내가 마팔이 안 돼 있구나.'를 깨닫고 그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 너무 조급하다거나 '아 이 사람 왜 나 아직 팔로잉 마팔 안 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쉬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냥 딱 보기에는 아무래도 유튜브에 비해서는 운영하기도 쉬운 것 같고 그냥 사진은 영상보다는 만들기가 쉽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좀 금방 할 수 있지 않나?' 할 수도 있는데 내 콘텐츠가 딱 확실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 동안 진성 팔로워를 많이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연예인이 아닌 이상.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방법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최대한 수익화를 빠르게 내기 위한 방법론적으로 어떤 뭐 뷰티 카테고리 아니면 뭐 다이어트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빨리 하 꼭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본인의 콘텐츠를 좀 확고하게 쌓아서 천천히 올라가다가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관심사와 어떤 실제로 내가 이거를 만들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더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정을 새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이미 내가 좀 쌓아온 게 많고 이미 내가 있는 팔로워들이 나한테 좀 많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는 팔로워들이다라고 한다면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전에 있던 게시물들은 좀 관계가 없는 것들을 하나씩 지우면서 그냥 그때부터 쪼끔씩 아예 피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운영을 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고 근데 이제 계정을 새로 파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경우는 누가 봐도 이 계정은 답이 없고 뭐 본인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 계정을 살린들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그때는 진짜 새로 계정 만드는 걸 완전 강추드려요. 왜냐면 유튜브도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인스타그램도 딱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초반 30 일이 제일 노출이 잘 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새로운 계정을 가끔씩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볼 때가 있는데 정말 처음 만든 그 계정의 첫 게시물이 제가 지금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그 계정의 게시글보다
더 빨리 노출이 뭔가 잘 되는 그런 거를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냥 떠도는 소문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게 새로 계정을 만드는 경우에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는 초반 30 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헤매게 돼 버리면 그냥 흐지부지한 계정이 되는 거라서, 만약에 새로 계정을 파실 생각이면 오히려 그전 계정에서 내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노하우를 쪼끔 충분히 익힌 다음에, 그 충분히 익혔는데도 이 계정이 그냥 답이 없어서 노출이 안 되는 경우에 그때 새로 파셔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 부분은 그 초반 30 일에 좀 이렇게 확 그 팔로워들이나 인게이지를 땡기기 위해서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처음 팔로워 1000 명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렵지만, 그래도 그게 넘어가면은 협찬이나 광고를 받는데도 쪼끔 더 수월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팔로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 이 사람은 좀 영향력이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000 명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이것저것 고민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콘텐츠에 대한 고민 플러스 소통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